예, 안녕하십니까. 국어 가르치는 권기태입니다. 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예, 뭐 한 것도 아니 아직 뭐 한 것도 없는데 박수 치시면 민망해가지고. 자, 우리 그 방문각에서 이번에 내년에 이제 국가직 대비해가지고요 6개월 종합반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한 반이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또 도전하셔야 되는 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어떤 식으로 국어 부분을 정리해 나갈 건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죠? 자, 일단 공무원 국어 시간에 전반적인 출제 경향부터 봐야겠죠.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영역 자체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죠? 어법, 어휘,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방직도 한번 보시면 자, 어법, 어휘,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일단 문항 개수상으로 눈에 띄는 게 뭐가 많이 나와요? 비문학 독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국어 공부 초점 맞출 때 비문학 많이 하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로 한 3년간의 통계를 내보면 비문학 쪽에서 정답률 60% 미만 문제는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통계가 아니라 모든 학원에, 그죠?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가장 큰 학원이 어디입니까? 방문각이죠. 그래서 방문각 통계,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2등, 3등 하는 조그만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학원들 통계 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비문학에서는요, 정답률 60% 미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항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문제 전반적인 난도 자체는 좀 쉽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기에 과도하게 시간 투자하시면 안 되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속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 가르치기 제일 편한 게 비문학입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지문 하나만 읽어주는 식으로 학습해도요. 하나 지문 가지고 5분, 10분 훅 가요. 그죠? 근데 뭔가 엄청난 걸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정답률을 조절할 때 쓰이는 스킬이 있긴 있는데 그 스킬 중심으로 몇 개만 학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대급으로 항상 오답률 높은 문항 5개를 잡았을 때 매번 그 5개 안에 3개 이상이 어법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문법과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를테면 맞춤법, 품사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답률이 낮은 문제, 3문제 이상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휘. 어휘는 딱 봐도 뭐 때문에 많이 틀리겠어요? 한자 표기 문제. 한자 성어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한자 표기 문제 꼬박꼬박 틀리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항이 한 5개 내외로 나오는데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고전시가예요. 고전시가의 현대어 풀이 문제. 멀리 볼 것도 없이 2020년 국가직 9급에서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고려 가요 중에 동동의 현대어 풀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범주인데 의외로 그 문항을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계획 잡으실 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남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그 다음에 공부하면 그래도 명확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 이쪽으로 공부에 초점 맞추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6개월 단기 합격 과정을 위해서는 특히 초점 맞추셔야 되는 게 어법과 고전 시가 쪽 여기부터 빠르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시간에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문학이나 그 외의 것들을 다루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말로 가성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6개월 과정에서는요. 국어는 이쪽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법, 그 다음에 문학에서 고전 시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근간의 시험에는 이제 예전에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유사한 영역들이 계속 중복돼서 나온다. 다만 이 부분은 개념적인 학습이 복잡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분석하시기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근간의 교육과정과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반드시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마 이 시장에서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회독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 개념을 같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요 국어 강사가 회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회독이 국어 사전에요 같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는 뜻이
없어요. 예, 회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제가 숨이 막혀서 조금 마스크 좀 잠깐 내려서 다시 올릴 거예요. 그죠? 회독이라는 말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같은 책을 여러 사람이 돌려서 읽는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다른 뜻도 있지만 석회석의 독. 근데 자꾸 회독하라는 얘기를 쓰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수업에 커리큘럼이나 시스템 자체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같은 책 여러 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 6개월 반 같은 경우는요. 정말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고 근데 보통 어떻게 수업해요? 이를테면 처음에 한 달 정도나 2달 정도에서 한 30강 내외일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책에 찔끔찔끔 맛보기로만 수업하죠. 그죠? 그러면서 선생님 중간에 왜 이런 어려운 내용은 안 해요? 그러면 이거 원래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달을 그렇게 휙 넘어가고 나면 갑자기 3번째 달부터 똑같은 책인데 이제 목차 훈련식으로 띄엄띄엄 넘어갔던 것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때 이후에 학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게 3번째 달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달, 4번째 달 해봤자 어려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지 않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사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반복입니까? 아니죠. 자, 어쨌든 저는 개념 강의 끝냈으니까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복습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고 현장에서는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르치는 강사가 하는 수업은 그죠? 8시간으로 고정돼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그 8시간에 개념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뭡니까? 8시간대로 현장에서 듣고 온라인으로 또 처음부터 개념을 돌려야 되는 거죠. 저는요. 이런 부분들은요. 공무원 시장 전체에서 강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끝낸다고 약속했으면 끝내야죠. 정확하게 끝내야죠. 속이지 말고. 근데 찔끔찔끔 맛보기로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모든 것들을 수강생에 떠넘겨버리고 나는 내 할 것만 하겠다. 내 갈 길만 가겠다. 어쨌든 나는 가르쳤으니까 소화하는 건 당신 몫이야. 점수가 안 나면 여러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강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수업은 좀 달라요. 그죠? 제가 공무원 국어 시장에서 저를 뒤에서 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권기태 네가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거 마음으로는 인정하는데 사실은 우리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할 거거든. 그래서 너를 욕할 거야. 근데요.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은 언제나 수강생 분들입니다. 왜? 경험해 보면 뭐가 다른지 아니까. 보세요. 왜 그런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기억은 기억대로 안 나고 반복은 반복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딱 기본과 완성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한 4시간 수업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복습하면 확실하게 숙지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뼈대를 잡은 다음에 완성 단계에서 말 그대로 합격점을 넘기 위해서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필수 문학 지문까지 기본 단계 안에 100강으로 다 완성이 돼요. 선생님 되게 적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100강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많지 않아요. 그죠? 50분짜리 100강이고요. 이 안에서 시스템상으로 4번 이상 동일한 개념이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 말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 비교해 보면 그래 당신 강의가 50분짜리 100강이면 다른 강의에 비해서 짧은 거 알겠어. 근데 그 안에서 4번 이상 반복이 된다니 그거 거짓말 아닌가? 자,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매번 수업을 하고 나면요. 매 수업 끝날 때마다 그날 배웠던 것들의 핵심을 정리해드려요. 핵심을 정리해드리고요. 수업 진도 나간 만큼 4시간 수업을 나가면 그 4시간 분량을 1시간으로 축약해가지고요. 유튜브에 복습 강의를 드립니다. 그죠?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복습 강의까지 보고 나면 복습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매 시간마다 중요한 내용들 10문제를 창작 문제로 복습을 하게 돼요. 몇 번 반복돼요? 수업 말미의 핵심 정리, 유튜브 복습 강의, 그리고 복습 시문제 해가지고요. 한 단원이 4번 반복이 돼요. 그죠? 혼자 복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범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그죠? 100강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특강으로 이번에는 개념은 우리가 끝나는데 여러분들 살짝 말장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시험에는 이것보다 더 나와요. 그래서 특강으로 문학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비문학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고전시가 특강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다 끝낸다고 약속했으면 그 범주 안에 끝내야죠. 특강으로 계속 덧붙이다 보면 강좌 수가 실제로는 개념인데 200강, 250강 그래요. 물론 짧은 강좌도 있습니다. 120강. 근데 몇 분짜리? 90분짜리 120강. 그죠? 같은 범주를 정리하는 강좌 중에 제 강좌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짧습니다. 가장 짧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반복하면서 모든 부분을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 6개월 동안의 모든 것을 공부해서 시험 준비를 하려면 2달 안에 개념이 다 끝나야 세 번째 달부터 기출 풀고 핵심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국가직 시험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에 6개월 중에 4개월을 이상한 개념만 반복한다? 그럼 6개월 반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국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다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적게 투자하고요. 6개월 중에 2개월을 개념을 빈틈없이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다만 늦게 시작하신 만큼 공부하는 분량은 2배까지는 아니어도요. 1.5배 정도 점검에 걸쳐서 하실 각오들은 하셔야 합니다. 그죠? 1.5배면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하면 되냐면 일요일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죠? 일요일 오전에 한 4시간 정도는 휴식 취하시고 나머지 공부하시면 돼요. 6개월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다면 일요일에 그 정도 추가적으로 투자하시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래, 그러면 2달 동안의 개념이 끝나고 나머지 4개월 동안에 시험에 정말 나올 만한 부분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느냐라는 거, 대비할 수 있어요.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면요. 분석을 정확히 하고요. 그 분석 자료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공부해 나간다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얘기하기는 해요. 그죠? 기출문제 분석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 다만 똑같은 문제를 분석하더라도요. 그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기출문제 분석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석 많이 하거든요.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많이 틀려요. 근데 아니, 그죠? DM은 안 했으니까 괜찮죠. 이 정도는. 아니, 나오면 얼마나 자주 나오는 건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 많이 틀린다고 얘기를 하려면 수험생군을 100분위로 100명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틀리는 게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공무원 바닥에서 해왔던 분석이라는 게 완전히 엉망인 분석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분석이에요? 뭐 신내림 받았습니까? 자주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나올 겁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은요. 분석이라고 안 해요. 이런 걸 분석이라고 하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쭉 오랫동안 공무원 강의를 해오면서 매해마다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맞고 틀리고 제가 이런 것들이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처럼 본인이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이런 것들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개인에 대한 분석이 꼼꼼히 돼야만 시간 낭비하지 않고요. 같은 시간 투자하더라도 정말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6개월 반에서는요. 과제로 이런 것들 드리고요. 과제물 제출하시면 분석표 드릴 겁니다. 공무원 시장에서 이런 분석표 쓰는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그죠? 누가 이런 거 써요? 끽해봐야 전체 점수는 알려주지. 그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게 들어가요. 똑같은 세트인데 이런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정답률 60% 미만 문제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남들을 다 맞히는 쉬운 거 말고요. 시험 임박할수록 많이 틀리는 것들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9번 문제 정답률이 53%죠. 10명 중에 4, 5분은 틀리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거든요. 53% 문제.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국가직 7급 예전 문제기는 하지만 이거 푸실 수 있어야 해요. 그죠? 정답 2번이고요. 이 문제 바로 정답률이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나면 시험 임박했던 순간에는요, 막연하게 너무 쉬운 거나 남들 누구나 기본적인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문제들이 아니고요. 너무 기본적인 문제 말고 많이 틀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제가 통계 내렸으니까 이런 문제 알아서 공부하십시오. 제가 그러겠냐고요. 아니요. 정리해드려요. 그죠? 이게 바로 효율적인 분석이죠. 이를테면 방금 전에 우리가 대표 기출 문제에서 그죠? 용언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인할 때 진행할 수업입니다. 그래서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에서 우리 6개월 과정의 마지막 달 진행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전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단과나 노트 같은 거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금 봤던 이런 문제들 단순히 문제만 다시 푸는 게 아니고요. 내용 정리까지 합니다. 뭐 지금 설명회 통해서 처음 이 내용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 많이 틀렸으니까 알아서 보세요가 아니라 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변형됐을 때 어떤 식의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그죠? 제가 교재 페이지를 쓰는 이유는요. 이거 선생님 그 권기태 강사가 설명용으로 조작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하실까봐 교재 페이지까지 그죠?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당락을 가르는 한 문제 제 책이고요. 99쪽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시험에 나오는 합격점을 넘기 위한 공부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감히 말씀드릴게요. 한자 표기는 포기하세요. 6개월 동안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만 한자 표기는 포기해도 되는 게 이제는 국어에서 가산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과목이 같은 비중으로 점수가 반영이 되니까 차라리 한자 표기 공부할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시고요. 행정학 공부하세요. 국사라도 하나 더 외우십시오. 다만 나머지 부분에서 맞힐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맞히시면 돼요. 짧은 기간 준비하는데 공부해봤자 공부한 데서 나올 확률이 높지도 않은 거 공부해봤자 의미 없거든요. 나머지 부분들로 정돈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실제로 진행했던 모의고사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많이 틀리는 문제에 붙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통계 과정을 거쳐서 이런 문제도 하는 거죠. 그죠? 매번 이거 하나씩 빼먹네. 그죠? 그 며칠이라는 단어 제가 또 모의고사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 보면 보세요. 올해 국가직 9급 문제고요. 그죠? 뭐 나와요, 지금? 아까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규칙, 불규칙이라는 게 있었고 그런 것과 관련했을 때 붙다라는 단어 나왔었죠. 그래서 유형, 그다음에 많이 틀리는 단어를 시험 직전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감히 완벽 적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다음에 모의고사로 제가 며칠 이런 것도 냈었는데요. 올해 2021년 지방직 9급에 며칠이라는 단어도 출제가 그죠?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감히 완벽 적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죠. 모든 강사가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가르친다. 나랑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점을 넘을 수 있다고 일하는데 그래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애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업 시스템과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냥 내가 1년 전에 아니면 8개월 전에 한번 기본사 할 때 가르친 게 나왔으니까 나는 적중시킬 수 있어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 전범주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복해서 정리를 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이 틀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교재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바닥에서 제가 그걸 제일 잘해요. 이 바닥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은 당연히 아니에요. 너무 격렬하게 동의하시네요. 그죠? 제일 잘생긴 사람 아니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일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어떤 외적인 면으로 뛰어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요. 공무원 시험의 국어 대비는요.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합니다. 말이 아니라 명확하게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죠? 6개월 동안에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힘든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 있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중용 제2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영린이라는 영화 보면 현빈이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이게 현빈 얼굴로 해야 되는데 현빈 얼굴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중용 제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보세요. 기차는 치곡이니 공능유성하면 성즉 형하고 형즉 저하면 저즉 명하고 명즉 동하고 동즉 변하고 변즉 화하니 유천하에 지성이라야 위능화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중용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차는요,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용 22장에는 어떤 사람들의 그 깨달음이 나오냐면 성현들,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요. 23장에서 기차는 그 다음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백도 없이 돈도 없이 온전히 수험생분들 앞에 제가 노력한 거, 제 노력 그리고 저의 강의로 서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엄마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어디다 전화해서 야씨 누구가 우리 아들 딸인데 이번에 좀 공기업에 넣어줘, 퇴직금 좀 넉넉하게 챙겨주고, 그런 게 불가능한 사람들, 온전히 본인의 노력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기차 성현이 아닌 그 다음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치곡이라는 것은 극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능유성, 그죠? 극진히 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하면 배어 나오고, 배어나면 더욱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위능화,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가운데를 택하라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해요. 하지만 중용의 뜻은요, 가운데 치우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우침 없이 모든 것을 극진히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게 중용의 뜻입니다. 삶의 자세로서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공부할 때도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국어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행정학 다 골고루 하셔야 되고요. 국어 안에서도 정답률이 낮지도 않은 극과 비문학 문제 한두 개 더 나온다고 해서 거기 치우치면 안 되죠. 어법, 어휘, 문학, 비문학, 작문, 화법 해가지고요,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하셔야 돼요. 공부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죠? 공부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 공부를 끌어나갈 수 있는 몸 관리, 시간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중용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게 우리 수험 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죠? 골고루 최선을 다해서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죠? 뭐가 다른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